안녕하십니까. 박상규의 직설 2월 17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또 성원은 외롭게 싸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G7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참가국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과 모두 개별 양자회담을 했는데 한국과 세계은행만 제외할 것이라는 기사가 캐나다의 한 유력 신문에 실렸습니다. G7 정상회의의 주최국의 정상이 참가국 정상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만 지금 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.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급박한 전쟁을 이유로 G7 회의 도중에 미국으로 급거 돌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총리를 따로 만나서 관세 협상을 이미 체결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30분 넘게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. 취임 후 최단기간에 국제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다고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정작 주최국인 캐나다나 G7의 핵심인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 왕따를 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세계 주요 외신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먼저 캐나다 전역에 20만 부 이상 발행된다는 27년 역사의 유력지인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는 6월 15일자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. 참고로 이 영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. 카니 총리의 G7 스케줄, 그러니까 일정표에 따르면 카니는 사우스 코리아, 즉 한국과 월드뱅크, 이 세계은행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, 국제기구 대표들과 일요일, 그러니까 6월 15일에 이 양자회담을 주재할 것이다. 최근 취임한 카니 총리는 이번 양자회담들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조율한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방침이다. 이 보도대로라면 이 정상 중에는 한국 대통령만 업저버까지 포함해서요 뺀 셈인데 참 망신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내셔널 포스트는 또 카니 캐나다 총리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했고 식사도 함께 했으며 스포츠 경기도 함께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렇게 예우하는 사람은 극진하게 예우를 했다는 거예요. 또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하루 먼저 캐나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대통령만 하루 늦게 출발한 것이라고 내셔널 포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. 캐나다는 미국과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야말로 이웃국가이자 미국과 안보 국방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는 소위 Five Eyes, 즉 5개의 눈 소속 맹방입니다.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지금까지 역대 그래 왔어요. 서둘러서 취임 축하 전화를 해 왔는데요. 이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축하 전화도 또 G7의 호스트 국가, 이 주최국으로서 오라는 초청 전화도 없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. 다음으로 이 망신살이 뻗친 건요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홀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상황이 너무 급해서 트럼프가 중도에 귀국하는 바람에 사실상 잡혀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쩔 수 없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는데요. 모든 일에는 선후와 경중,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어리티가 있듯이 트럼프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오면서 이 전쟁 상황은 그 전부터 심각했거든요. 따라서 중간에 돌아가려고 했고 또 양자회담이라든가 그런 미리 할 중요한 스케줄들은 의도적으로
조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따로 만나서 자동차 관세를 10%로 파격적으로 내려주는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. 또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무려 30분 이상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났습니다. 미일 양국은 참 좋은 회담이었다.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오갔다. 동시에 이런 발표를 하는 등 찰떡 같은 미일 동맹 간의 우위를 과시했습니다. 그러나 한국 대통령에 대한 배려나 예우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당초 이번 G7 정상회의에는요,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미국 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수행하기로 했었습니다. 그런데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막판에 이게 무산이 되고 빠졌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임명된 이 외교부의 새내기 차관 2명이 따라갔습니다. 그리고 이 미국 사정에 정통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분서주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미국 측, 특히 이 미국의 보수 매파 정객들, 정치권의 이 공화당 유력 인사들의 이 한국의 새 정권에 갖고 있는 이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, 이런 분석이 지금 외교 전문가 그리고 서방 언론들 사이에 무성한 게 사실입니다. 대통령실은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이 IP4라고 해서 인도태평양 4개국, 우리나라와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말하는 거예요. 그 중에 일원인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니까 거기 가면 트럼프를 만나게 된다. 그러면 된 게 아니냐. 이렇게 한국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나토 정상회의는요, 당초 원래 안 가려고 했다가 지금 여론이 나빠지자 가는 쪽으로 선회한 거거든요. 그 이유가 뭘까?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서방국들의 안보 동맹 회의체인 이 나토는요, 이번 헤이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. 그런 러시아의 푸틴이 이 땅을 좀 빼앗으니까 휴전에는 지금 미온적이에요. 미적거리고 있죠.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과 그런 푸틴에게 탄약과 무기 그리고 10,000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북한군 병력을 지원한 북한의 김정은을 규탄하는 어떤 형태의 성명이나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따라서 이 대통령이 여기 가면 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나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지금 또 가겠다고 합니다.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좀 만나서 만회를 하려고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가 친해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러시아나 북한의 미움을 살 수도 있다는 그 예측이 벌써부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. 한편 북한에 13번이나 갔다 온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방북 기록을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처음에는 딱 잘라 거부했습니다. 그러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뒤늦게 냈습니다. 또 이종석은 스쿨존,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에 설치된 거 아시죠? 아주 저속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. 30km 이하로. 그런데 이거 많이 위반했고요. 또 속도 위반 과태료 딱지도 많이 뗐습니다. 도합 3년간 무려 16번이나 이런 과태료를 물었다고 합니다. 이 점도 좀 따져봐야겠죠?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, 참 지금 말들이 많고 저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사흘 이상 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24일부터 이틀간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.
새 원내대표를 맞아들인 국민의힘 제발요 분발하고 투쟁력 좀 키워주기를 고대합니다.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